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박사입니다. 오늘은 영상이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네, 좀 일찍 영상을 찍고 외부 활동을 하다가 좀 왔었는데 영상을 찍고 보니 이 영상 파일이 잘못 또 되는 바람에 영상 업로드를 못하고 다시 와서 제 촬영을 진행을 하네요. 그 덕에 조금 더 많은 자료도 보고 다시 한번 시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던 것 같아서 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늦게 업로드를 해드려 늦은 시간에 시청하시느라 또 수고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죄송스럽고요. 자, 오늘 시장 많이 힘드셨죠? 저도 시장을 보면서 참 한숨만 나오고 답답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이런 급락장에도 시장에는 급등하는 종목군들이 있죠. 오히려 시장이 하락할 때 아주 소수의 종목에 돈이 쏠리면서 대부분 그런 종목군들이 시장을 리드하면서 좀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야 주식시장도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종목군들을 매매하고 급등주를 공략하고 대응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 역시도 일부 수익 종목군들 관련해서 네, 손실을 보고 있고 또 반대로 그동안 오래 끌고 있던 종목군들의 수익률이 좀 깎여 있는 부분 저 또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겠죠. 조금 다행인 게 단기 트레이딩을 하면서 일정 부분 비중 조절을 할 수 있고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은 그런 부분도 요즘 시장은 굉장히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참 재밌는 게 많았어요. 장중에 이 어떤 종목은 뉴스가 떴을 때 상한가를 들어가고 어떤 종목은 뉴스가 뜨면 급락을 하고, 그래서 뉴스 매매 관련해서도 최근에 증시가 불안하다 보니까 이 뉴스를 띄워놓고 종목을 팔아버리는 경향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안랩이라는 종목도 오늘 그랬었고요. 종근당에서도 그런 게 발생을 했고, 라온피플도 그런 게 발생을 했어요. 제가 눈으로 본 거는 새 종목을 봤었으니까요. 참 그런 부분이 지금 시장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교란을 시키는 부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덜 벌더라도 시장을 관망하면서, 그렇다고 주식시장을 떠나버리면 시장이 반등하고 시장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할 때 오히려 들어가지를 못해요. 매매를 안 하더라도 주식시장에 남아 있어야만이 이런 부분도 경험으로 녹아나고, 또 이런 부분에서 바닥을 잡고 아니면 바닥 위에 어느 정도 반등했을 때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떠나는 것보다는 주식시장 안에서 이런 구간을 잘 견뎌 내시기 바랍니다. 시장 아쉬움이 오늘 참 많아요. 전주 금요일 미 증시 바닥권에서 거의 3% 가까운 상승을 들어 올리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마무리가 됐고, 미국의 추가 부양책 평가 기대감과 등등의 이슈들이 견조하게 나왔었는데, 국내 증시가 그 부분을 장 초반에 적어도 일부분이라도 반영을 했더라면 조금 더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전혀 반응을 못하고 좀 빠진 부분이 한없이 아쉽기만 한 부분이고요. 보시다시피 전주 해외 증시는 굉장히 좀 뜨겁게 상승을 했었는데, 사실 오늘 장 전에 라이브 방송에서도 약간의 우려 섞인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다 좋은데 이 달러 인덱스의 상승, 원달러 환율의 급등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통상적으로 이렇죠. 미국이 돈을 풀면 어떻게 되나요? 달러 가치는 떨어지게 되죠. 그로 인한 이 자금은 해외로 넘어가서 해외의 원달러라든지 중국의 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 환율 상승을, 그러니까 해외 이 환에 강세를 띠게 마련인데, 이 부양책의 통과 이후에 오히려 달러가 강세가 되고 한 부분은 약간 아이러니합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나타났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오늘 좀 방송을 늦게 한 게 블룸버그 통신의 FX라든지 이 채권 트레이더들의 나온 이야기라든지를 좀 많이 읽어봤었는데 간밤에 450억 달러를 이 10년물 국채 하방 매도를 때렸다라고 합니다. 헤지펀드들에서 어떻게 보면은 빅쇼트를 때린 거죠. 대규모 공매도를 쳤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말 그대로 10년물 국채를 닥치는 대로 갖다 팔았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을 하는 거고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연준이 돈을 계속 푸니까 그래 10년물 국민의 국채는 헐값이다 팔겠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하락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장 이제 이 부양책이 통과가 된 이후에가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지금 선반영하는 건지 이 부분은 다가오는 수요일과 목요일 이번 주 수목에 이 10년물 국채에 이 경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얼마나 10년물 국채가 흥행을 할 건지 많이 팔려야 국채 수익률이 안정이 되는 거고요. 많이 안 팔리고 누가 안 사주면 국채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니네가 사야 우리는 더 높은 수익률을 줄게 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많이 팔려야만 수익률이 안정화가 되겠죠. 즉 미국 국채의 메리트가 생겨야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당장 올라갈 만한 호재거리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이번 주 수목 그리고 이번 주 수목에 채권 관련된 이슈 플러스 알파 국내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번 주 수목까지는 시장이 만약에 오르더라도 시장이 그 중간에 폭등을 하더라도 일단 지속적인 관망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장중에 단기 트레이딩 정도야 하겠지만 과도한 비중이라든지 지금 손실난 구간에서의 뭔가를 전환해 보겠다 회복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비중을 늘려서 매매를 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고비를 잘 넘기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할까요?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이 악재가 너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흔히 이런 게 있습니다. 주식시장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호재는 또 호재가 아니고요. 악재도 반복되는 악재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지금 국채에 대한 이슈가 국채가 어쩌고 저쩌고 계속 국채 이슈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인플레이션 이슈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 금리에 의한 발작은 증시에서 그렇게 장기적인 문제를 자아내지는 않습니다. 특히 금리 상승 초기는 말 그대로 경제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회복에 의한 금리의 상승과 인플레이션의 이 가동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증시를 오랫동안 하방으로 몰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즉 지금 구간이 굉장히 어두운 구간이기 때문에 앞이 캄캄하고 두렵고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슴이 아프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한 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구간이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한 예로 지금 시장에서 코스피 기준으로 오늘 보니까 대충 8, 9% 빠졌고 코스닥이 10 몇 프로 빠졌는데 추가적으로 코스피가 2, 3% 정도 더 빠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코스피 밴드도 많이 빠지게 되려면 2850포인트까지도 코스닥도 잠시 900자를 깨고 885라든지 875포인트까지 빠질 개연성은 있는데 대형주 기준에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이것도 주도주 개념이에요. 주도주가 그동안 시장을 리드했던 LG 화학이라든지 현대차, 기아차, SK 이노베이션 등등해서 시장의 주도주라는 이 종목군들이 고점 대비 이미 마이너스 20% 빠진 종목이 수두룩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마이너스 20% 이상 빠졌다라고 봐야 돼요.
거의 소수의 종목을 빼고는 다 마이너스 20% 빠졌고, 좀 많이 빠진 종목은 마이너스 30%가 넘는 대형주도 수두룩해요. 자, 그럼 중소형주는 어떨까요? 고점 대비 기본 마이너스 30%에 좀 더 확대해서 한 300종목까지 열어보면은 마이너스 50% 빠진 종목도 요즘 한두 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이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너무나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과 손절과 신용 반대 매매와 이런 게 전부 다 섞여서 지금 끌려 내려오고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구간에서 시장이 질질질 빠지다가 한 차례 정도 급락이 나올 때 버틸 수 있는 건 뭐냐, 신용과 미수를 안 썼다면 그 구간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때는 굉장히 강한 반등이 한두 차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구간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계좌에 현금 비중이 없다면 일정 부분 현금을 확보를 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만약에 완전 고점에서 물렸다면 당연히 약간의 이 수업료를 내야겠죠. 최고점에 물려서 최고점까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지금의 구간이 최고의 밸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보통 지난 코로나 이후에 2차 전지들 대장주격의 종목군들은 기본이 바닥에서 10배가 올랐어요. 10배가. 템버거 종목이 다시 그 자리에서 2배가 가면 투애니버거가 되는 거죠. 그런 일은 거의 잘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쌍봉 근처까지는 가는 경우는 많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비중을 잘 줄여서 최대한 저점에서 잡을 연구를 해야겠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시장에 대한 큰 틀에서 생각이고요. 지금 주식이 힘들지만 표면적으로 현재 시장을 돌려줄 호재는 없지만은 악재의 내성이 곧 생기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단단히 먹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죠. 자, 오늘 시장 보면은 전일 국채 금리가 발작을 하고 인플레이션 이슈가 또 나오면서 WTI 원유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브렌트유도 거의 70불에 육박하면서 이 원유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철강 가격의 상승 등 이슈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으로 이어지면서 철강 종목군들 좀 급등 모습이 나왔고요. 이 금융 지주사들이 오늘 시장 대비 굉장히 좋았죠. 그간 시장에서 많이 소외받았고 시장 수익률도 못 따라갔던 종목군들이 드디어 기지개를 좀 피는 것 같습니다. 결국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의 하방은 닫혀 있고 상방은 무한대로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금융주를 서서히 관심 가져도 좋을 것 같네요. 바닥권에서 그리 많이 올라온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조선 섹터도 발주량 증가 부분이 이미 연초에 올해 발주 목표량의 30-40%를 이미 발주를 받아놓은 상황이고, 이 조선 빅사이클도 함께 도래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선주도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동시에 관심을 갖고 이제는 봐야 될 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 윤석열 관련된 이슈가 많았죠. LH 사건 이슈 등을 발판 삼아서 강하게 정부를 비판하는 모습 등, 거기에 지지율이 또 1위를 달린다라는 이슈가 붙으면서 윤석열 관련주가 오늘 시장 대비 가장 핫한 모습 보였고, 결국 정치 테마는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에 따라서 천당과 지옥을 반복할 겁니다. 지금 구간은 다소 높은 것 같고 이제 떨어지기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히토류 관련해서는 계속 지켜보고 있는 섹터입니다. 오늘 동국 RNS가 호주의 업체가 청주와 충청도와 함께 이 6천만 달러 투자를 한다라는 이슈가 붙으면서 지난 11월 달에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하기로 한 동국 RNS가 히토류 신규 대장으로 급부상을 했고, 그간 대장주였던 유니온 머티리얼즈보다는 티플렉스가 차트의 위치가 좋았죠.
티플렉스가 좀 오늘 강세를 보였고 앞으로도 좀 더 좋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티플렉스를 좀 매매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메타버스 테마가 여전히 강세를 좀 보여주는데 이제는 잠시 멈춰야 될 때가 됐다라고 보여주고요.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는 정말로 오늘은 매매를 못했던 게 좀 아쉬울 정도로 시장 대비 강했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트론을 잠깐 보죠. 이트론도 시장 대비 굉장히 좀 강했던 종목입니다. 오늘도 거래 대금을 7천억 터트리면서 올라왔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면서 뭐 이 구간에서는 이제 유럽 등에서 그리고 WTO 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꼭 할 것이다. WHO에서 곧 할 것이다. 거기 플러스 유럽 전 지역에서 사용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라는 이슈가 붙으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했는데 또 6시에는 또 그런 게 있죠. 4월 달쯤에 4월 1일이었던가 이 번계약을 위탁 생산 번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근데 바이넥스가 1,500억의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걸로 나오면서 참 바이넥스는 천당과 지옥을 좀 동시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됐네요. 요즘 시장 굉장히 무서운 게 뭐 악재가 나오면은 뭐 끝도 없이 떨어집니다. 오늘 올리패스라는 종목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떨어졌지? 라는 생각을 해요. 임상 일상에서 결과 도출에 실패하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어떤 종목이냐면 여기서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던 종목이죠. 굉장히 좋다고. 그리고 최대 거래량이 터졌고 근데 이런 구간에서 넘길 때 거래량이 부족해서 헤드앤숄더가 나왔다. 이 구간이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었습니다. 이 종목에서는 맥라인 근처에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맥라인을 지켜줄 거라고 보고 대응을 할 텐데 저였어도 이 종목을 보유했다면 이런 구간까지는 기다려 보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오늘 많은 종목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로 이런 거 보면 제약바이오 매매할 때 짜증도 나기도 합니다. 참 말도 안 되죠. 이런 식의 흐름이 점하 점하 갑자기 보니까 좀 가슴이 아프고요. 자, 윤석열 관련주 잠시 보면은 애니능률이 신규 대장주로 가면서 지금 3연속 상한가를 들어갔죠. 내일 한 번 더 움직이면 아마 정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종목이 예전에 동신건설을 참고를 하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낙주에 대한 개념이 될 거고요. 갑작스럽게 신규 대장이 되면서 동신건설도 여기서 올라서 하나, 둘, 셋, 네 번 상한가를 4번 갑니다. 네, 뭐 애니능률도 내일 한번 가면 거의 비슷하게 올라간다라고 봐야겠죠. 여기 이런 구간에서 매매는 자살입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이 또 엄청 떨어질 때는 급격하게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그런 구간에서 또 새로운 매매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올라가는 종목을 추격하기보다는 떨어지는 종목은 이제 잘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겠죠. 뭐 예를 들면 이트론처럼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정지, 그 다음에 돋지, 급락, 뭐 이런 맥라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 저는 이 자리에서 매매를 했었고요. 여기는 못 들어갔고 여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매도를 했었는데 맥라인들, 이런 흐름으로 제가 봤을 때 애니능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웅진도 굉장히 올랐는데 웅진보다는 1등주가 더 낫겠죠. 애니능률 나중에 1등주를 공략을 하는 게, 그리고 신고가를 뚫어놓는 종목군들, 이런 매물대를 일단 뚫어놓은 종목군들 여기서 한번 올라가면 사상 최고치의 매물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매물 구간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럼 미리미리 줄을 그어놓고 매물대들
이런 구간에 내려오면 되는 거죠. 이 자리 정도 되겠네요. 5,200원. 자, 그리고 오늘 동국 RNS라는 종목이 이 히토류의 새로운 대장주로 일단은 좀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높은 구간에 있는 종목이 됐죠. 그렇지만은 지금 얘도 사상 최고가를 지금 뚫는 위치이기 때문에 내일장 아마 갭을 들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갭을 들고 갭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 뭐 이 정도 출발하게 된다면 툭 밀렸다가 이렇게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갭이 많이 뜨면 그냥 보내줘야 되고, 갭이 적당히 뜨면 툭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잘 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 3월 11일 정도에 또 홍콩 관련된 이슈가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디지털 화폐 쪽 잠시 보면, 오늘 단타 매매를 디지털 화폐로 회원님들하고 하긴 했는데 저는 KCS를 좀 기다렸었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KCS를 기다렸는데 KCS를 보고 있다가 한네트가 급등을 해서 사실 얘는 별 재미를 보지는 못했어요. 매매를 하면서 별 재미는 보지 못했었고, 이 구간에서 그냥 들어가서 짧게 먹고 나왔는데 오늘은 한네트 쪽에서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죠. 굉장히 좀 짧게 나왔는데 3월 중에 제도적인 뭔가를 보완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 위주로 저는 여전히 볼 계획이고요. KCS 좀 더 내려오면 의미 있는 구간이 내려오죠. 좀 더 내려오면 아직도 안 끝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이런 구간에 닿는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시작 구간이라든지 거래량이 없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한번 노려볼 생각이고, 시장에서 가장 대장은 한네트, 그리고 로지시스, 그 다음에 KCT, KCS인데 그 중에서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던 종목이 저는 제일 좋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이러한 의미 있는 돌파 구간까지 내려와 준다면 KCS가 뭐 테마주로는 더 낫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을 몇 개만 체크를 해보면 삼성전자 기준에서 아주 의미 있는 구간을 계속 지켜주고는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안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무너지지 말아야 되고, 무너지면 전체적인 심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삼성전자만큼은 그냥 시장에서 버텨주면서 가기를 좀 바라고요. 삼성전자가 일단 8만원은 지켜주고 SK 하이닉스가 이 상태에서 그냥 박스권으로만 가준다면 시장에 큰 무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현대차 전부 다 힘들죠. 현대차도 힘들고, 뭐 기아차 그나마 오늘 선방했고, 현대모비스, LG전자 뭐 등등 굉장히 지금 종목군들이 정상적으로 살아남는 종목군들이 몇 개 안 보일 정도로 시장이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일률적으로 다 크게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차 전지 섹터도 많이 어렵죠. 2차 전지 섹터, 반도체 장비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뭐 막 진입보다는 건망을 이어가면서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신규 종목으로는 뭐 새로운 일정이 하나가 있는데, 오늘 개인적으로는 아시아나 항공을 조금 매매를 했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을 뭐 장중에 급등할 때 좀 추격 매수를 해서 이 구간에 들어가서 좀 먹고 나왔었는데, 아시아나 항공만 볼까요?
돌파 매매로 들어가서 좀 매매를 하고 나왔었는데 3월 17일 3월 17일 기준해서 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실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위치는 그렇게 위험한 자리 정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고, 아시아나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아시아나 IDT 이 분리매가 가능성이 열려있는 종목을 좀 보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닥권에서 아마 이거는 1차 시그널이 저는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구간에서 또 차트를 만들어 가겠죠. 오늘이 8일이기 때문에 며칠 정도 지켜보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가총액 기준에서 2조 2,400억이라 시총 기준은 그렇게 비싼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 아시아나 IDT를 일정으로 조금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알렙은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 수익으로 매도를 했고 오늘 약손절로 사실은 매도 처리를 했네요. 오전장 반등할 때 여기서 반등할 때 손절을 좀 했고, 이거는 사실 기다리던 이슈는 맞았어요. 로블록스 지분을 알렘이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사실 너무나 빨리 올라가서 이걸 누가 매도를 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뉴스 띄워놓고 너무나 급하게 팔아버리기 때문에 참 요새 시장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알렙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지워버리고, 그리고 박셀바이오는 저는 한 차례 더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런 구간에 좀 사서 약간 팔고 사고 여기서 일부 비중을 덜어냈고, 네, 시간 외에서 좀 사서 일단은 들고 있습니다. 뭐 생각지도 않은 이슈가 하나 터져서 좀 상승을 하는데요. 박셀바이오는 돈이 많이 터졌다,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3조가 이 구간에서 3조가 들어왔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갈 자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는 얘가 이제 반등을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지금 무너진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무너진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1차 저항을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1만 1,000원에서 11만 뭐 3,000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13% 정도 상승폭이 있기 때문에 내일 6% 시간의 상승이면 6.3%면 아마 11만원에서 뭐 그 언저리에서 잘 매도를 잡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에서 여기서 돈이 3조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적은 돈이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이렇게도 칠 수 있다. 얘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다른 종목분들보다도 얘는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돈이 아니라 진짜로 돈이 여기 위에서 들어온 것만큼, 이때 거래대금이 4천억, 뭐 많아야 6천억, 고점에서도 많아야 7천억인데 바닥에서 무려 2조가 들어왔습니다. 바닥에서 이런 거에서 무려 2조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물렸다? 여기서 물린 사람이 2조를 여기서 판다? 이거는 쉽지 않은 거죠. 아무튼 시장에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왔고 이목이 많이 집중됐다라는 거는 뭔가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완전히 차트적인 관점에서 해석한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KB 금융을 한번 보면 오늘 갭을 들었죠. 네, 갭을 일단은 거래 대금은 뭐 2,500억이 터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터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갭을 메우고 갈지 아니면 이 갭 기준에서 어떻게 갈지 좀 며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봉상에서 돌파갭이 일단은 나왔기 때문에 주봉상에서 나오는 돌파갭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주봉상에서 이러한 고점을 돌파해주는 돌파갭이 한 차례 나왔고, 이 주봉상에서 이 구간을 어떻게 하는지 며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금리의 상승은 기정사실이다. 그런 부분에서 금융주도 충분히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겠죠. 주봉 기준에서 이런 추세적인 매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갭을 메웠을 때 나는 이런 구간에서 잡아서 이런 거를 공략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만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힘든 시장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뭐 나스닥 오늘 만약에 미 증시가 뭐 급락을 하든 뭘 하든 저는 1차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일부는 선 반영을 했다. 그리고 금리 발작은 오래가지 못한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장 대응하자고 정리하면서 오늘 방송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편한 밤 되세요. 여기까지 장박사였습니다.